안녕하세요, 놀꾸입니다. 오늘은 총괄 파일 매크로와 샵마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샵마인에서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쇼핑몰 계정 관리겠죠. 여기에서 쇼핑몰 계정 추가를 해주시는데 각각 마켓별로 아이디 비번, 그다음에 쇼핑몰 계정 별칭에다가는 뭐 사업자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옵션 지마켓 11번가는 다 특별한 게 없죠. 아이디 비번 그것만 생성하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주의할 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놓으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이거를 이메일 아이디로 로그인으로 다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한 영수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샵마인 블로그라든지 제 블로그에 아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 다른 마켓은 특별한 게 없고요. 카카오톡 스토어가 이제 API가 지원이 돼서 API로 선택을 하시고 아이디 비번, 그 다음에 뭐 계정 이름 넣고, 파트너 부분은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API 키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부분만 넣어주시면 돼요. API 키는 당연히 마켓에 들어가 보면 있을 거고, 도메인은 그 해당 마켓 주소의 맨 마지막에 있는 영문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만 여기에다 붙여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시면 이제 신규 주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주문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전체 체크한 다음에 주문 확인을 누르면 발송되기로 넘어갑니다. 발송되기에서 이제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해서 도매처에다 주문을 넣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엑셀 양식을 본인 입맛에 맞게끔 여기서 수정을 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엑셀 양식 설정에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노콜론 기본 양식 수정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이제 본 다음에 이걸 똑같이 옆에서 이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컬럼 제목에다가는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뭐 써주시고, 옆에서 여기에서 체크해서 찾아갖고 동일한 거 찾아서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판매사 주문 관리 메모에서 컬럼 메모에 입력한 값, 이 부분에서 컬럼 메모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은 따로 여기서 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작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첨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이 부분들도 캡처를 통해서 제가 따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주문번호, 상품번호, 결제일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문번호는 말 그대로 마켓에서 주문했을 때 생성되는 자동 번호인데, CS 전화가 왔을 때 마켓 고객센터에서 그 상담사분이 가끔 전화 와서 고객분이 뭐 이러저러한 고객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담사분들은 주문번호를 가지고 고객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번호를 불러주면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상품번호를 추가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오레이즈나 토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레이즈나 토스의 경우 지금 원래 기존 매크로에 보면 어, 코드 가져오기, 이 매크로 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경우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더블 코드를 가져오게끔 매칭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품명이 아니라 이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상품명은 중간에 띄어쓰기가 다르거나 이 끝에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이걸 또 못 불러와요. 그래서 100%, 그리고 또 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업자가 되게 많고 상품이 중복되게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 맨 첫 번째 것만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그 해당 상품이 아닌데 잘못 더블 코드를 갖고 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100%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상품 번호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동일하다고 해서 똑같은 더블 코드를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상품명이 똑같다 하더라도 상품 번호는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다르든 같은 사업자에 또 똑같은 상품을 올리든지 간에 상품 번호는
고유한 번호로 계속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100%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품 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100%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상품 번호를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해갖고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샵라인 설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송대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송장을 받아도 송장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발송정보 일괄 등록에서 이제 송장 파일을 불러오겠죠. 찾아보기 위해서. 불러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열 제목 방식, 이거를 지금 보시는 화면과 똑같이 맞춰 놓으셔야지만 오너클랜에서 다운받은 송장으로 제대로 입력이 돼서 다 등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한 번도 발송 정보 등록을 한 번도 송장 입력을 안 했던 분들은 이게 수정이 안 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 한 건이라도 들어온 상태에서 발송되기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로, 이거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제가 일단 다 수정을 해서 바꿔놨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상품이라든지 더블 코드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주문건이 들어왔다 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빈칸, 여기는 오레이즈 상품이고 이거는 토스 상품인데, 오레이즈 상품부터 먼저 볼까요? 코드 가져오기에서 넣고 상품 코드 입력하면 W 코드가 제대로 다 입력이 됐죠. 토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토스 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한 다음에 코드 입력하면 완료. 그래서 저장을 하고 샵라인 전체에서 샵라인 주문 버튼을 누르고 좀 전에 그 파일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튀어나올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자 보시면 파일이 두 개로 튀어나왔어요. 하나는 놀꿈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그냥 통합이라고 나왔죠. 통합, 이게 뭐냐면 저는 나만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만의 상품 목록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나만의 상품, 오너클랜에서 나만의 상품 부여받아서 10% 할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 나만의 상품 리스트는 다 입력을 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렇게 나만의 상품이 있는 사업자에다 주문을 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나올 수 있게끔 매크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만의 상품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에다 주문을 넣으면 되고, 얘는 원래 일반적으로 주문 넣던 곳에다가 주문을 넣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넣게 되면 여기에 일단 지금 저장이 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조금 주문을, 아이고, 얘는 배송비 때문에 역마진 뜨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지금 얘네는 나만의 상품 안 잡혀 있는 애들이라서 이거 안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넣고 총 금액, 얘 252 99801이에요. 그러면 메인 매출에서 252 980, 좀 전에 노트 데이터에서 250 388
역마진이면 아까 아마 이 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역마진이면 이건 안 파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네요. 그리고 얘는 품절이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품절권이 있다. 그러면 품절권은 품절에다가 넣어줍니다. 넣기 전에 오늘이 뭐 30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서 붙여놓고 얘는 이제 삭제해야겠죠. 주문료가 아니니까 분명 삭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고 여기 맞춰서 고속 리모컨 노란색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맞춰주면 되죠. 네이비 230 레드 다이아 이렇게 이게 한 칸짜리 옵션이 한 칸짜리는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줄짜리는 자동으로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지금 역마진이라고 떠 있잖아요. 4개가. 근데 실제로는 역마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지금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 3,000원씩 빠져서 3,850원이에요. 하나만 6,850원이고 나머지는 다 3,850원입니다. 원래 역마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역마진이 나오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상품 여러 개를 사는 경우에 이 가격이 좀 다르게 나와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를 거꾸로 금액을 넣어보면 역마진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다 했다. 42개 79750 79750 42개죠.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42개 맞네요. 911539 911539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 하실 때 당연히 한 줄 띄고 원래는 여기 날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얘는 14.3%, 얘도 뭐 아까 뭐 제대로 안 맞아서 그렇고 원래 보통 저 같은 경우 17%에서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품절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품절권은 여기다 입력을 했죠. 그럼 품절 문자에 가보면 이렇게 여기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입력이 자동으로 되게끔 제가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핸드폰과 연결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면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연 발송이 있으면 지연 발송권들도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 품절인 것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이 여기에서 문구는 바꿔주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문구 내용은 여기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될 만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서 따로 주문을 넣는다. 그럼 여기다 그냥 시트 하나 추가 아무거나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외부 주문권 해갖고 외부 주문권 리스트를 여기에서 쭉 관리를 하시는 거죠. 관리를 하고 뭐 색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얘를 품절 삭제를 누르면 빈 칸이 있으면 빈 칸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품절권에 제가 보낸 거 있죠. 요거 얘를
삭제를 했을 거예요. 볼까요? 삭제되고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샵라인 내보내기로 내보내주면 일단 저장을 할까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잘못했네요. C 드라이브 여기에서 이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경로를 바꿔주고 다시 샵라인 내보내기를 열려 있어서 그럴 거예요. 다시
네, 됐습니다.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는 작업이냐면 이제 그 상품 순환할 때 판매됐던 건들 다시 판매 재개로 돌려야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은 한 군데다 계속 쌓아두고 품단종을 할 때, 상품 순환할 때 이 해당 상품 코드는 삭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맨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여기 이 부분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파일들을 어디에서 작업을 할 건지 이 폴더를 하나를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샵마인 내보내기 부분 매크로 총괄 파일 내보내기에서 이 폴더 부분 설정해 주시고, 이 파일을 하나를 임의로 그냥 만드셔서 샵마인 전체라는 시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트 이름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 교육용 주문 폴더잖아요. 마지막에 이 폴더 표시 이것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에러 나요. 마지막에 W 표시 없으면 에러 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그 외에는 이제 따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시트들은 시트 이름을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시트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나는 내 나름대로 필요한 시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시트를 추가해서 삽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괄 파일 매크로 사용법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다 넣고 이런 식으로 주문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취소권 확인하고 반품권 확인해서 반품권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반품 들어와 있으면 이게 쇼핑몰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나오면 여기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쇼핑몰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그 해당 쇼핑몰 팝업 창이 열리면서 로그인 자동으로 됩니다. 일일이 또 사이트 열어갖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들어가면 거기에서 반품 요청 들어온 거 클릭을 해보면 반품 사유가 나오겠죠. 반품 사유 확인하고 반품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불금 차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고객한테 문자를 발송을 해서 돈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환불금 차감이면 따로 할 건 없겠죠. 그냥 오너클랜에다 반품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객 검색해서 우리 여기 다 리스트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검색을 해갖고 찾아서 이 고객이 만약에 반품이다 그러면 반품권에다가 리스트 날짜, 오늘 날짜 쓰고 리스트 올려주고요. 이 고객을 찾아서 여기에서 찾아서 주문을 넣었다면 이제 주문 검색에서 검색이 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그 반품 교환 버튼 누르고 반품 접수하고 1대1 문의에다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 접수합니다 라고 남겨놓고 거기까지 작업하면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배송비를 받아야 된다, 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놓고 배송비 받았으면 빨간색을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반품권은 그렇게 하고 교환권도 마찬가지예요. 교환권이 많이 있다 그럼 체크해서 교환 시트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통합 주문 관리는 이거는 월별 매출 뽑을 때 하는 거고, 긴급 문의도 마찬가지로 긴급 문의 들어온 거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하고 답변 달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S하고 주문 수집하고 GS까지 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아무리 상품이 많아도.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